서교산에서 본 오늘의 세계. 안녕하세요. 폭력은 물리력으로 직접 구타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지요. 언어나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듯이 권력이나 위력으로 공포를 조성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폭력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요. 조폭, 즉 조직폭력은 집단으로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얼마나 민주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한국이 충분히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권위적으로 군림하거나 통치하는 것, 독단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강한 추진력이나 용기로 용인되고 인정된다든가 원활한 행정을 빙자해서 임의대로 결정하고 또한 큰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가요? 대통령이나 행정기관들이 국민을 주인으로 존중하면서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일제 식민통치 그리고 미 군정 시대에 출발해서 부정선거와 군사 쿠데타 그리고 반란을 거치면서 권력을 잡고 장기 독재하면서 기득권 세력이 된 그런 자들 그러면서 행정의 주요 권력기관들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의 충견들로 만들고 국회와 사법부를 신여로 삼고 언론과 재벌까지도 자기들의 주구, 신부름꾼 세력으로 만들어서 이용해왔던 자들 그래서인지 그들 자칭 우익이라고 하는 자들은 국가가 곧 자기의 것이고 자기들의 것이고 국민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끌고 가거나 몰아가면서 통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만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독재 근성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호통치고 국민을 하인처럼 취급하고 국민에게 은혜나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런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승만 정권 때는 부자지간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나눠 가지면서 부정선거를 하며 가족 독재 정치를 했지요. 그리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해서 군부 측근들과 고향 사람들을 청와대로 구성하고 정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국가 권력기관들을 장악하고 국회를 거수기, 사법부를 꼭두각시 신여로 삼으면서
장기 독재를 했었죠. 그 뒤 다시 박정희에게서 쿠데타를 배운 전두환은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았고, 노태우는 고향 친구라며 그리고 군 동기라며 권력을 물림해 줌으로써 그들은 30년을 이어가며 권력 통치를 했죠. 그러면서 소위 특정 지역 중심으로 진골이니 성골이니 하면서 그들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재벌과 언론까지도 포함해서 보수세력 카르텔을 형성해왔죠. 박정희 시대의 가장 막강한 조폭 집단은 군부와 정보부. 군부는 권력자의 절대성을 받쳐주는 그런 수호견에 해당했고, 정보부는 정치적 강자나 독재 정치 방해자를 알아서 색출해서 물어오는 사냥개. 검찰은 조금이라도 독재에 반항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참견을 하려는 그런 국민을 물어오는 미친개. 경찰은 선량한 국민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물어다가 바치는 그런 똥개. 그런 충견들 역할을 했죠. 애국 국민이 간첩으로 몰리고 사건 조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남산 지하 벙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한가를 하다 최루탄 맞으며 불구가 되고 쓰러지고 죽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와 사법부는 조금씩 민주화가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지방자치의 이제 확장 운영을 해가면서 권력은 조금씩 하향으로 내려왔지만, 아직도 독재 잔재들은 꼴통 보수와 일배 세력으로 남아있고, 마지막 민주화 대상이던 검찰과 조중동 언론은 개혁하려 하자 합세하여 재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앙칼지게 물며 달려들었지요. 이런 과정에 줄곧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호수로 맞으며 컸고, 특례로 서울대 합격하여 구수만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온갖 사건들 조작에 능한 특수부 검사로 일생을 살아온, 그러면서 저녁마다 술에 취해 술 중독이 되고, 권력욕은 키워가고 충동적 권력 지향자가 된 윤석열. 그가 진보 개혁 세력을 유장해서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오른
그 뒤 틈을 노려서 배신, 배반, 반역으로 적장으로 변신되어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 간섭, 정치 사찰 이런 것들을 포기했던 국정원, 그 권한을 암암리에 검찰이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막대한 권력을 가진 그런 검찰 세력, 검찰총장이 되어서 그런 검찰 세력을 뒷배로 이용하면서, 그리고 조중동 지원을 받으면서 반역, 반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찬탈해 오늘에 이르렀죠. 그리고 지금은 저토록 조중동 언론을 이용해 여론 형성, 프레임 만들기, 기사 조작, 침소 붕대와 사건 덮기, 국민 선동, 국민 갈라치기, 남북 냉전 갈등 조장하기 등, 그리고 검찰을 이용해서 검찰 개혁에 앞장서렸던 조국 교수 가족 먼지털이 수사,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죽이기 위한 온갖 사건 조작 및 먼지털이 수사, 소위 검찰 캐비넷에 감춰놓고 있다는 정보, 그런 정보로서 야권 국회의원들을 힘못쓰게 하고 수박으로 만들고, 유튜브 등 겨우 존재하는 비제도권 올바른 언론, 그런 언론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매덕 소송을 걸어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러한 야당과 민주 세력을 탄압하면서 재벌들과 함께 카르텔을 형성해서 조폭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제적으로는 나라를 망신시키고 민족의 혼을 팔고,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나라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국민을 견디기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검찰 독재를 계속해가고 있지요. 검찰과 언론의 개혁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대와 군사 독재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에서 반세기 이상 누적되어 온 그런 적폐들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최종 단계가 될 것인데,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민주화는 이 두 괴물 조폭 집단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차라리 공포의 시간을 갖고 있지요. 이 공공연한 두 괴물 조폭 집단, 조중동 언론과 검찰을 개혁하지 않는 한 한국은 결코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은 시대적인 과제로서 이들 두 괴물 조폭 집단,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국민의 뜻을 조작해내고 때로는 국민을 공포나 선동에 몰아넣는 그러면서 국정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검찰과 조중동 그들을 조속히 민주적으로 개혁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 국민의 책무요 의무입니다. 한국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검찰과 조중동 언론을 조속히 개혁해냅시다. 감사합니다.